자, 오늘의 4위 소식입니다. 문만 때리는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독설과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서 변함없이 문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잘못 판단해가지고 국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후보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언행을 해야 돼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네. 자, 노은지 기자, 박지원 대표가 이 특검 연장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을 향해서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만 꼭 집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당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을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로 약간 상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민주당과 문 전 대표 때리기에 우선 집중을 하면서 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당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악연이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우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대북 송금 특검 사건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악연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을 때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패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악연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일 이렇게 문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박지원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또 시작됐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 측의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박지원 대표 습관성 문재인 탓이다. 문재인 없었으면 무슨 거리로 정치를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다. 이제 앵간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그 2015년에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이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은 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갈등이 시작됐지만 그때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종처럼 이 갈등을 풀지 못하다가 결국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까지 하는 사태가 이르렀잖아요. 네. 계속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역할을 선두를 맡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탈당 후에도 계속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박지원 대표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요즘 별명이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바른정당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내리는데 저희들은 100% 유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거로 확신한다 그러셨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까 봐 제가 99.9% 확실하게 탄핵 인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친박 윤상현 의원이 SNS에 또 독특한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네. 했던 얘기를 그대로 맞받아쳤는데 유승민 의원은 99.9%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김무성 의원은 100% 정계를 떠날 것 같다. 그리고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으니 이제라도 문재인 이중대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돌려준 셈인데 그런데요, 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에서 오히려 탄핵 100% 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바른정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좀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의원직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맴돌면서 뭐 정의당보다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지금 좀처럼 정체성을 찾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자유한국당과는 우리는 좀 다른 결이고 중도 보수층을 좀 공략을 해가면서 이제 보수의 적자 중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정당이다. 이렇게 좀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 인용 확률이 100%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른정당 의원들. 그런데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헌재 존중 팻말을 들고 배지까지 달았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인데요. 저기 보면 국민통합이라고 적혀 있고요. 네. 아침 회의 자리에서는 헌재 존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건 역시 이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때문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헌재에 대해서 뭔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을 자꾸 시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기각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짜 보수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바른정당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보수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해서 보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서 저런 푯말을 내걸고 또 배지까지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3.1절을 맞이해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긴장감을 돌게 했었는데 결국에 뭐 아주 좋게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 원로들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또 이 통합과 화해를 더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집회 참여를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탄핵 100% 이렇게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탄핵 100% 확신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뭐 각자의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권이 아닌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국민들과를 어떻게 보면 선동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치인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촛불 집회에 안 나가거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은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렇게 정치인들 그것도 이름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평의를 하고 있는 네. 헌재 재판관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요, 사실? 부담 안 될 겁니다. 안 됩니까? 네. 이제 헌법재판관이 네. 사실은 직업 법관으로서 이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의 그런 행적들을 볼 때, 그동안의 법조 경력들을 볼 때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뭐 현혹되거나 정치인들의 이야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텐데 네. 그 결정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불복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을 선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이제 손상되고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면은 그거는 국민이 오히려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3위 소식은 어떤 내용을 선정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